중국 축구의 수준이 아직은 과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다. 비록 중국이 3차 예선에 진출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상위 시드 팀들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월드컵이 없다는 걸 자랑으로 삼는 중국의 미래가 암울한 게 사실이다. 중국이 월드컵에 참가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이라는 옛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한국은 월드컵이 기대되는 팀이다. 하지만 한국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월드컵 3차 예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이러한 전술이 필요해 보인다. 과거 한국을 월드컵 4강으로 이끈 히딩크 감독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제시한 방향도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월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기가 끝난 뒤 중국의 무례한 행동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된다. 영국 공영매체 BBC는 중국 팬들의 왜곡된 시민의식을 지적했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대한민국의 주장인 손흥민은 팬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중국전에서 받은 응원과 응원은 정말 최고였고 여러분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시즌 내내 함께 달려주신 팬분들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새 시즌이 시작되자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그는 팬들을 만나 성장해줘서 고맙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편지를 팬들에게 썼다.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한국 팬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과 함께 중국 팬들은 경기에서 큰 역할을 한 손흥민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손흥민의 글에는 가혹한 비난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손흥민의 글에 매우 가혹하게 표현한 중국 팬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돌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한국 대표팀 홈구장에서 한국 팬들을 집단적으로 욕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다. 중국에 온 오프라인 행위는 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않는 민족적 성격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행동은 중국을 비판하는 행위다.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으로 후진국의 면모를 반증한다는 평가가 공감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경기가 끝난 후 히딩크 감독은 경기 소감을 밝혔다. 그것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 경기를 시청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은 예선에서 경기당 파울과 경고, 퇴장 모두 종합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즉, 아시아 월드컵 예선에서는 중국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중국이 최악의 매너로 선정된 것 같아요. 그런 팀을 상대로 한국 대표팀이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중국의 플레이는 과거에 머물고 있으며 3차 예선에서 중국이 모두의 행운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월드컵에서는 한국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 생각에는 현재 한국 대표팀에는 내가 이끌었던 멤버들보다 훨씬 좋은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팀의 가치를 높이는 손흥민의 존재감이다.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실패를 생각하면 다가오는 3차 예선을 잘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톱시드였지만 아시안컵 우승팀 카타르에게 패했다. 게다가 아시아 팀들의 수준도 높아졌으니 방심해서는 안 된다. 사실 지금까지의 월드컵 예선 통과는 감독님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역량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여러 명의 연기 코치가 임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가오는 3차 예선은 물론 월드컵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매우 매력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월드컵 예선이든 토트넘이든 경기만 봐도 한국 대표팀이 손흥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토트넘 경기를 보면 모두가 해리 케인 못지않게 수비수들을 괴롭히는 동시에 손흥민은 이로 인해 만들어진 공간을 많이 활용해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수들을 공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대표팀에도 이런 공격형 공격수가 필요한데 최근 경기에서 이런 선수를 찾은 것 같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코치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에는 최근 대표팀에 등장한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 많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에 발탁된 배준호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하고 현재 K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2019년에는 한국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를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과거 손흥민을 시작으로 배준호, 이강인 등 창의적인 선수를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젊고 유망한 선수를 찾아내는 게 감독의 몫이다.
그리고 한국이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의 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의견을 나누고 한국의 건설적인 대화가 축구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은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경쟁해서 잘해야 하고 성적이 부진하면 과감하게 그런 인사를 빼내겠다. 그것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축구협회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협회가 성공적으로 변화한다면 다가오는 월드컵에서도 한국이 다시 한번 세계 최고가 되는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의 경기에서 중국 관중들의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괜히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고 중국의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중국 관객들은 불쌍해 보였다. 그들은 경기장에서 손흥민을 야유했다. 손흥민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가서 욕하는 모습을 보면 양심과 시민의식이 뒤처져 있다는 확신이 든다. 글로벌 축제인 월드컵에 타인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참가하려는 것은 욕심이며 중국의 실력을 냉정하게 언급해야 할 것이다. 당시 예선 탈락이 조금 늦었을 뿐이지만 결코 본선 진출은 불가능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히딩크 감독의 말대로 한국은 손흥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전에서는 싱가포르전에서 뛰었던 최전방 공격수가 기용될 예정이다. 그가 뛰었다면 더 많은 골을 넣었을 것입니다. 스토크시티의 배수호도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았다. 3차 예선에서는 중국이 볼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면 중국이 모두의 부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중국이 3위를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어찌 보면 2차 예선 진출은 다른 팀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대한축구협회의 변화로 인해 손흥민이 행복한 축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더욱이 한국 대표팀의 활약도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대표팀의 차기 감독은 누구일까요? 궁금하고 한국 축구의 전술적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좋아요와 무료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세요. 이 일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리그 뉴스TV입니다.